요즘에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며칠 전에 팔라 그러지 않았냐, 곧 폭락이 온다, 뭐 이런 댓글을 다는 애들도 있고, 며칠 전에 팔았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괜히 잘 버티시는 분들 마음 뒤숭숭하게 하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댓글 다는 애들은 조금 새로 들어온 애들 같은데, 요걸 확실하게 봐라 이거죠.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이런 뭐 중국도 그렇고 신흥국 증시에서 2, 3개월 내에 수익난 자산을 좀 현금으로 해서 전체 자산 중에서 뭐 30% 내로 최대 현금을 마련하면서 리스크에 천천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 영상이 7월 13일이니까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했냐? 고점에서 현금화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보라 이거죠. 지금 대다수 분들은 이미 고점에서 파신 분들이 더 많냐,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냐 이거죠. 당연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대한 영상에서 조심조심 이렇게 하면서 안 속상하게 이렇게 마인드 단련시켜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댓글에 뭐 내가 며칠 전에 팔라 그러지 않았냐, 뭐 폭락 온다, 뭐 며칠 전에 팔았어야 됐다,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는데, 팔려면 이미 7월에 팔든가, 며칠 전에 팔았던 것도 이미 폭락해서 팔은 건데 이미 늦었지 뭘 잘했다고 거기다가 대놓고서는 이렇게 사람들 속상하게 이렇게 댓글을 다냐 이거죠. 이럴 때는 그냥 존버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멘탈 관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뭐 이런 댓글 다는 애들 계속 지우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막 속 뒤집어 놓는 얘기 해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 댓글 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정확히 압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식시장이 흔들리니까 지 혼자 공포심에 못 이겨서 손절을 한 거예요. 일단 손절을 했으면은 그것보다 낮은 가격에 사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손절한 순간부터 폭락론자가 되고요. 여기저기 뭐 유튜브 영상 돌아다니면서 주가 떨어진다 저주를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또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지 수익도 나는 건데, 만약에 공포에 그냥 손절했으면 그냥 솔직하게 주가가 언제 반등할지 몰라서 겁나고 최저점이 언젠지 모르니까 언제 사야 될지 더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죠. 이런 하락자 한두 번 겪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들 심리를 뭐 저도 확실히 안다는 거죠.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댓글 같은 거 굉장히 부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시고 흔들려가지고 손절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2020년 3월 4월 한번 기억해보세요. 한 몇 달만 참으면 다 복구되는 걸 가지고 그때 이제 공포에 다 손절하고 손실 확정하고 나가지고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원금 회복하기도 급급했지 않냐 이거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뭐 당연히 뭐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좀 길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올 것들이 뭐가 있고, 그래서 넥스트 테슬라, 또 넥스트 HMM,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10년 이내에 뭐 수십 배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읽은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갑자기 도서 홍보가 훅 들어오죠. 근데 내용 자체가 우리 앞으로 그 미래에 정말 테슬라가 될 수 있는, 또는 뭐 HMM처럼 쫙 올라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요번의 손실 정도는 쉽게 극복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미래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아마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보이실 겁니다. 일단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은 뭐냐면 The Next Green Revolution 이라는 이 조원경 박사님이 쓴 책이고요. 페이지 2 출판사에서 출판됐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뭔지 아세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 아닙니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예요. 지구온난화 문제, 해수면 상승 문제,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빙하가 막 녹아내리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 우리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우리 대기상에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상에 있던 이런 탄소가 있잖아요. 이게 불에 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방구를 꾸거나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이러면서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딱 만들어냅니다. 근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수성 다음에 금성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온난화 현상으로 완전히 열을 안에다 가두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금성이라 그래요. 앞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많아지고 심해지면은 앞으로 지구의 미래는 금성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탄소세부터 해서 탄소 배출 거래세, 뭐 허가제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뭐 국가 또는 기업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량의 요 비용을 계산하고
이 비용을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국가든 기업이든 이 돈이 아까우니까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뭐 투자를 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산화탄소 1톤당 51달러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계속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고요. 포스코가 이 제철소 자체를 이제 수소 제철소로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이 이익 대부분이 바로 탄소 배출권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에 어떤 기업이 가장 큰 돈을 벌지 여기서 하나의 힌트를 딱 얻게 되죠. 바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가져다가 땅속에 묻던 아니면 뭐 고체화시키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엄청난 수익을 나고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데이비드 키스라는 하버드 대학 기후학자가 한 $100 정도의 포집기를 사용하면은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에서 한 10년 정도 후면은 이게 상용화가 정말 가능하대요. 일단 요거를 상용화 시키는 기업이 제2의 테슬라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요. 근데 그건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용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가능성으로 딱 남겨놓고, 두 번째는 스위스 클라이먹스라는 회사의 오르카라는 이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대형 흡입기를 통해서 공기를 딱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 필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만 딱 분류를 해내요. 분류한 이산화탄소를 땅속 깊은 곳에 있는 현무암층에 고압으로 쫙 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이 고체가 딱 되는 거죠. 그 고체 상태로 땅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그대로 포집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에너지도 거의 안 들고 굉장히 경제적인 방식으로 이게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다 확 집어넣을 수 있다. 스위스 클라이먹스라는 기업 한번 꼭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탄소를 포집하고 이걸 뭐 땅속에 넣던 아니면은 뭐 자원화시키던 하는 기술을 CCUS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메가톤 정도의 이 CCUS 설비가 있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 탄소 발생량을 이렇게 줄이는 뭐 거의 탄소 제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00메가톤 이상의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CCUS 관련 기업이라든가 장비는 앞으로 100배 이상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M&A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들이 아마 이런 기업들까지도 다 포함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ICLN이라는 이 ETF를 일단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앞으로 CCUS 관련 그 기업들만 투자하는 ETF가 나오게 되면 그 ETF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후변화 문제에서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 피어한 가장 청정한 에너지가 뭐냐? 바로 수소거든요. 그래서 수소 경제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석탄과 증기기관이 있던 산업혁명 초기가 그렇듯 수소 경제가 시장, 정치, 경제, 사회를 본질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기후변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소경제가 핵심이란 얘기인데, 현재는 경제의 논리 때문에 이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연가스에서 현재 개지를 통해서 수소를 포집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때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수소 자체가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방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로 그럼 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이 뭐냐면 수전의 방식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여기서 수소를 가져오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전의 방식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수소를 채집하는 이 효율 자체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수소라는 것 자체가 운송 및 보관, 요걸 또 다시 전기로 발생시키는 과정에 효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좀 존재는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바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술의 문제 때문에라도 이 주요 선진국에서 수소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럽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한 38%를 지금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를 이미 추월을 한 상태고요.
2030년에는 전체 전력 소모량 중에 50%를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많이 수요가 되는 낮이라든가 여름철 아니면 한겨울 뭐 요럴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럴 때 뭐 화석의 연료를 많이 떼가지고 전기를 많이 만들고 전기가 많이 안 필요할 때는 좀 덜 떼고 이러면서 조절이 가능한데 재생에너지는 이거는 생산 조절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ESS 같은 이런 배터리에다가 이 전기를 저장을 했었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배터리를 잘 생산하는 이런 국가에다가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럽 애들이 이거를 그냥 가만히 놓고 있을 수 없죠. 지난 2020년 7월 유럽 수소 전략에서 2030년까지 이제 500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수전의 생산 시설이라고 하죠. 물에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는 요 시설과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서로 연결하기로 했다 이겁니다. 사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뭐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걸 가지고 수소로 변환을 시켜 놓게 되면은 일단 수소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로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수소 같은 경우에는 태우면은 소량의 질소와 물 이거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로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투자를 많이 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력량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 버려지는 전력량은 사실 비용이 제로잖아요. 이거 가지고 수소로 변환을 시킬 때 그 효율이 몇 %건 간에 어쨌든 남는 장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일본 등 이렇게 배터리 산업에 처진 이런 기업들이나 국가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이 전기를 저장하려고 이렇게 뛰어들고 있다. 그러면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좋아지겠지만 거기에 연결된 그러니까 수전의 설비로 수소를 만드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특히나 우리가 이 구조를 안다면 앞으로 수혜를 받아서 제2의 테슬라가 될 기업들이 뭔지까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수전의 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수전의 설비는 양극과 음극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분리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수전의 셀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음극에선 수소가 나오고 양극에선 산소가 나옵니다. 이 수전의 설비의 효율은 수전의 셀이 얼마나 좋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수전의 설비가 많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될수록 이 수전의 셀을 잘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회사가 어느 회사냐? 노르웨이의 넬이라는 기업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 이 기업들이 수전의 셀을 굉장히 잘 만든답니다. 그래서 효율이 거의 80% 이상 나오고 있고 투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수전의 설비 관련해서는 독일의 지멘스, 영국의 ITM 파워, 미국의 플러그 파워 등이 선두에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업이 없냐? 아쉽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선두 기업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도 굉장히 부족할 뿐더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일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이런 기업들은 있을지 몰라도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해서 한참 좀 뒤처져 있는 단계다 이거죠. 특히나 뭐 지리적인 부분도 더 큰데요.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도 그렇고요. 사실 뭐 중국도 그렇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장소가 충분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소가 진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도 없고 기술력도 굉장히 좀 이렇게 느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이것을 수입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본은 기후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치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라든가 장비를 가진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100배 이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탄소 발생 자체가 없는 이 그린 에너지, 수전의 설비, 수소 경제 이 핵심 기업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요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좀 막연하기만 했었는데 저도 요 책 읽으면서 머리가 싹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한 10년, 뭐 15년 안에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진짜 수십 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벌써 온난화 문제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수면이 높아져서 국토가 담기는 이런 섬나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뭐 20, 30년 안에 뭐 빠르면 10년, 15년 안에도 부산 일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천, 뭐 송도, 마곡 뭐 이런 데가 물이 차올라서 토지를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막 뉴스에 나오고 실생활에 다가왔을 때는 특히나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수소경제 기업들은 앞으로 수십 배, 수백 배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은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 포집, 수소경제 등 다가올 그린 경제 이 사회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 이 부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